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소 탱크 폭발이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수소차 보급을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했죠. 전기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확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부터 수소차 이야기를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에게 수소가스를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넘쳐나는 수소를 채우기 위해서 수소차를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그랬겠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희 대구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서는 막 꼭 한 군데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시 또 수소차를 보급을 하겠다 그러고 정부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가 경기도 일대만 있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대구에서도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곳에 이제 또 수소차를 보급할 그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정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광역시에서는 뭐 따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수소차이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나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를 그러면 국가에서 문재인 씨가 먼저 타고 다니나요? 본인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요?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그런데 마루타가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참사가 되고 안보도 참사, 뭐 사법 참사,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참사 공화국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마다 망해가고 참사 공화국이 되니까 신이 미리 그거를 준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수소차 보급하지 말라고 미리 신호를 준 거 아닐까요? 한번 보시면은요. 국내 수소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광주, 서울, 부산 등 현재까지 국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1,300여 대. 여러분 지금 휘발유 값이 정말 비싸죠. 기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인하를 해놨죠. 근데 여름에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원상 복구가 돼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 수소차는 휘발유보다는 연료비가 뭐 3분의 1만큼 작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안전을 주나요? 안전을 줄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수소 탱크가 폭발이 나서 사람이 여기에 간 이번 사고로 2명이 죽었는데요.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37살이네요. 이 사람들은 벤처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산업 견학을 갔던 CEO들이라고 합니다.
젊은 인재가 갔습니다. 그리고 42살 이모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또 몇몇 사람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이게 폭발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도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고 그나마 2명이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발이 났는데 인근 주변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냐면요. 이번 폭발 사고로 공장과 관리동 등 건물 3동이 파손되었고 인근 건물에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인근 주변까지 그 여파가 갔다는 거죠. 수소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건물이 거의 내려앉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고 원인이 관심사인데요. 관심사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수소가스에 대한 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요? 사고가 난 공장은 태양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곳인데 수소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연료 전지 만드는 공장이랍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는 대구와 경기 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견학 온 경영인이 시험 가동 중이던 수소 탱크를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폭발이 퍽 일어나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국가수에서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이 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것마다 좋지 않은 신호를 수소차는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리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수소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기근이 들고 망해가는데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될 정책을 펴니까 미리 하늘에서 신호를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반 자살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러한 것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대기업 CEO들이 망해서 이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제로 상태가 되니까 정신적인 혼란이 와서 많은 CEO들이 노숙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호텔을 경영하던 사람이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네. 이런 거 이슈로, 그죠? 고난을 딛고 섰는 사람으로 비춰지면서 그런 게 방송으로 나오고 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의 무너지는 것도 부족해서 일반 국민이 저 거리의 노숙자, 하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들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오늘도 더운 날씨만큼 답답한 하루입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챙겨 드시고 수박이나 과일 많이 챙겨 드세요. 일단은 건강해져야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수고하세요. 바이.